자, 오늘은 소피스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상가 첫 번째가 소피스트들이라고 합니다. 교과서를 먼저 보겠는데,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는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지닌 사람들, 이스트 붙이면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교양이나 학예, 특히 수사학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말 잘하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이것은 이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집정 민주주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해야지 권력도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곧 권력이다. 그래서 말 잘하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한 학원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부와 명예, 세속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게 된 거죠. 어떻게든 말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인기를 얻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쓰니까 진리가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말 잘해서 그 부분을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를 가르친다는 거. 이걸 변론술이라고 하거든요. 변론술, 대화 능력, 수사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예를 들면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당시에 유명했던 사상가 소피스트 중에 프로타고라스가 있었어요. 말 잘하는 능력을 가르쳤는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돈이 없는데 정말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특별히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어, 성공을 하고도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저는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판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판결에 의하면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일단 제가 이 청년이 이기면은 수업료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판결이 않으라고 말했으니까. 지면은 당신과 나의 약속에 따라 최고의 변론술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면은 돈을 내가 나중에 그때 내겠다라고 약속을 처음에 한 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지게 되면은 내가 최고의 변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니까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내게 어떠한 경우도 내게 수업료를 줘야 된다.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은 네가 이기면은 네가 이기면은 너 최고의 변론술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약속 그때 그렇게 만들어주면 돈 준다고 했지? 네가 이겼지? 돈 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약에 그리고 재판에서 진다면, 즉 내가 이기고 너가 지면은 판결에 따라 수업료를 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든 지든 수업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돈 수업 받았으니까 돈 내는 거는 마땅한데 어떻게든 단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강조한 것은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좀 말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소피스트 사상의 특징은 상대주의라는 거죠.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리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윤리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상대주의 예시를 좀 봅시다. 보시면은 수십 명이 둘러싸고 있는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차례로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다.
남성 2명은 동성애로 각각 태형 77대를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음주로 40대, 불륜으로 17대의 태형을 받았습니다. 스마트라서 마체주는 주민 500만 명 중 98%가 이슬람 신자로 이곳에선 음주, 동성애, 성폭력과 도박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태형이라는 게 신체형이라고 하죠. 이런 형벌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곤장이라고 해서 신체형이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근데 이러한 신체형은 사실 이런 법 제도 안에는 이런 윤리의식이 깔려 있겠죠. 인간이 잘못하면 신체적 처벌은 가능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윤리가 깔려 있는데 그 윤리도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신체형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잔혹하다고 돼서 점차 폐지됐고 오늘은 신체형을 선택한 나라가 별로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 봐라, 지역마다 다르지 않냐, 윤리라는 것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게 아니냐, 윤리는 상대주의적 입장에 속한다. 사실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은 그리스 지역을 여러 도시 국가를 여행하니까 규범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그래서 다양한 도덕 규범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더 우월한지 가려줄 보편타당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도시 국가는 나눠져 있는데 저마다 다르니까 윤리는 고정적으로 절대적인 게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자, 소피스트 사상의 특징이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과 도덕이 근원으로 본다.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도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근원, 어디에서 비롯됐냐면은 내가 경험한 거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자,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쓴다는 일명 급식체 문장입니다. 네, 한국말과 외래어가 섞인 것 같은데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한때 유행하는 10대들의 문화냐 아니면 한글 파괴냐 여러 생각을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 급식체. 10대들은 이 급식체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내일 코엑스 가? 코엑스 앵가 12시 가? 이응이응. 표준어로 해주세요. 내일 코엑스 갈래? 코엑스 괜찮지. 12시 어때? 좋아? 좋아? 친구들끼리 좀 화목한 느낌도 유지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급식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급식체라는 것은 쓰는 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도덕 의식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친구들끼리 써봤는데 화목한 느낌도 좋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정말 재미있던 경험이 기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재밌다는 감각, 경험에 기반되어서 도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게 소피스트의 입장입니다. 오늘 닭꼬치 먹을 각? 예전 어른들이 쓰시던 캡숑이나 킹왕짱 같은 단어나 지금 저희가 쓰는 급식체가 별반 다른 게 없으니까. 동음이어나 가군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도 볼 수 있는 급식체는 SNS를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들은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40대 이상 20여 명에게 급식체 문제를 내봤는데 100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철 같은 데 타다 보면은 애들한테 진짜 저게 무슨 말일까 하는 뭐 한번 물어볼 때도 있고 하는데 너무 지나친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은 이런 급식체를 통해 가서 즐거웠던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은. 낯선 경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윤리라는 것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 소피스트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옳고 안 쓰는 게 옳고,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식재를 쓰는 것이 옳다. 서로 다른 의견이 그냥 공존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소피스트예요. 이건 윤리적 상대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자, 방금 말한 대표적인 사상가 프로타고라스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아까 말한 급식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기준은 누구냐? 각 개인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척도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모든 것을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기준은 누구냐? 각자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인간은 모든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각자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 개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야. 내가 옳다라고 보면 그건 옳은 거고, 저 사람이 옳다고 보면은, 그르다고 보면은 그건 그른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모든 가치 판단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 상당히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경험한 바가 다르니까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바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차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날씨에 대해서. 그러니 바람이 절대적으로 차다거나 따뜻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든 절대로 옳거나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을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급시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점이 뭘까요? 소크라테스가 비판합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프로타고라스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그가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프로타고라스의 의견이 사람들이 딱 보고서 프로타고라스는 뭐 누구보다도 현명해라고 판단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여기 논리 구조를 보면은 무엇이든 절대로 옳은 논리라는 거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 자체도 성립이 불가능해요. 자기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의 의와 관계, 의의 좋은 점이요. 서로 다른 사회의 상이한 도덕 규범을 이해하고 관용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관용, 인정하는 데는 도움을 줘요. 네. 하지만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가 있죠. 나쁜 짓을 해도 변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윤리적인 타락,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윤리적 회의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건데 상대주의는 너도 맞고 쟤도 맞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맞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회의주의는 이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라고 정말 알 수가 없네. 헷갈린다. 약간 각자가 맞다고 말하는 그조차 잘 모르겠다. 회의주의는 잘 모르겠다. 회의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태를 회의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모두가 각자 다 맞다. 윤리적 회의주의는 누가 맞는 건지 당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각자에게 나타난 것이 또한 그에게는 사실상 그렇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동일한 것이 존재하는 동시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어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A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나쁜 동시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든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보면은 도덕적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동일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 옳으면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회의주의,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적 존재와 진리, 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부정한다.
이 사람이 3단계 인력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관련 자료를 좀 보시면은 고르기아스예요. 고르기아스가 첫 번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물, 바람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이제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해가 떴다가 지고 그리고 물이 눈앞에 있다가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굉장한 엄청난 세월 앞에서는 사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은 무구나. 약간 불교의 공과 같은 사상을 좀 설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다. 이거를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다. 우리가 얼마나 알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지구는 굉장히 먼지보다 작은 별이고 인간은 잠깐 영원 속의 시간 가운데 잠깐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제대로 아냐 이 말이에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셋째,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안다 해도 남한테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상대방은 내 입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각자 경험한 바가 다르잖아요. 뭐 여기 글에는 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해서 주인공이 겪었던 굉장히 힘든 거를 막 글로써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이걸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고르기아스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상가는 트라시마코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강자들, 어떤 지배층은 자신만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뭐냐? 지배층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법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지키지 않으면 부정이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결국 강자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야간 통행 금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982년 오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밤 12시가 넘으면 밖에 다니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45년 9월 미 군정에 의해 서울과 인천에서만 실시된 야간 통행 금지가 한국 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고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광복 이후 37년간이나 야간 통행 금지라는 주제된 시간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받아왔습니다. 야간 통금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 시간이 단축되고 산업 활동도 그러했지만은 국민들의 의식 구조 또한 어둡게 했던 밤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밤의 광명이 찾아왔으니 1982년 1월 5일을 기해 야간 통행 금지가 전격 해제된 것입니다. 무려 36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새 역사의 둥이 트는 아침. 36년을 두고 우리의 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통행 금지가 풀렸다.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린 첫날 버스와 지하철이 자정 이후까지 연장 운행됐고 택시도 철야 영업을 했습니다. 인적이 끊어졌던 밤거리는 자유를 만끽하려는 인파들로 넘쳐났습니다. 자, 그러면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왜 있었냐? 일반적으로는 사회 공공질서 유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사상 통제, 국가 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 세력 억압 등을 위해서 국민들의 시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래서 일상의 자유를 박탈했고 일제의 감시와 처벌 방식은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졌죠. 계엄법,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즉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통제하고 순응하게끔 하는 방식으로서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활용되었다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는 말이 좀 일리가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에서 이거는 비판을 받긴 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했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내 앞에 자동차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봐요.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인간이 그것이 존재한다고 자동차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척도가 되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척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준인데 그 기준점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려면은 인간이라는 척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귀신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대상의 척도는 뭐냐? 바로 그 사람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 자, 이 말은 여기 아까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프로타고라스 주장은 각 개인의 지각과 경험만이 어떤 진리 판단과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의 판단은 각자의 기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 기준이 그렇다는 걸 의미하고 저거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와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각각의 정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을 제정하고 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피치자에게는 정의롭다라고 선언하고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한다. 그러므로 수립된 정체의 이익이 곧 정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정체라는 것은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소피스트 사상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